관련 연구기관들 얘기에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면 4, 5년 후에 이렇게 해류가 돌아서 제주로 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서 교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선박 평형수 때문에 이게 훨씬 심각하고 빨리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박 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은 있지 않습니까? 뭐 컨테이너 한 몇백 개, 1000개가 넘을 수도 있겠죠. 싣고 갑니다. 이게 후쿠시마 인근 17개현 어느 항구일 수도 있죠. 가서 풀죠. 산적을 풉니다. 그럼 배가 기울입니다. 네네. 짐을 풀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평형수를 채우죠. 바닷물을 왼쪽, 오른쪽 해야지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대형 선박이면 1000톤, 10,000톤 들어가겠죠. 그걸 오염수로 채워요? 왜냐하면 벌써 오염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바다 2년 오염된. 동안 앞바다는 오염돼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채취하고 조사, 선량계를 갖다 대지 않았을 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없는 거하고 우리가 보지 않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퍼서 더욱이 방류가 되면 이제 설상가상이죠. 그대로 퍼오는데 그는 글쎄요. 한 달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며칠이면 오지 않을까요? 그치? 그게 바로 제주도에 또는 진주항에, 부산항에, 묵호항에 오는 겁니다. 뭐 인천항에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짐을 싣죠.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나서가지고 47척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고 보니까 정보를 모아보니까 2011년 3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약 16,000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국내 항만을 16,000척이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가 국내로 선박 평형수를 통해 전파될 것이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한 배가 국내로 입항해 배출하면 원전 오염수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은 그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입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의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미야기, 치바 등 5개 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일본 수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1차로 국내 입항 전엔 방사능 농도 분석이 1시간 안에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해서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1시간 이내로 확인을 해서 하역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요. 2차로는 14일 동안 시료를 정밀 분석해 추적,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동형 측정 장비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실히 다시 확인하겠다는 차원입니다. 1000톤 넘게, 그러니까 1000만 톤 넘게, 뭐 1억 톤 가까이가 벌써 우리 항만에 버려진 건데 깨끗해서 모른 게 아니고 우리가 측정을 안 해, 전수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겨우 앞바다에서 파이프 깔아갖고 저쪽에 태평양 건너편에다가 보낸 거랑 똑같네요. 그보다 더한 거죠. 그보다 더 빨리 와버렸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네. 지금 싣고 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진행형이고 과거 진행형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한 말은 뭐냐? 그중에 47척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뭐 몇 리터 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구닥다리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쿄전력 한 것 못지 않을 겁니다. 가지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일단 갖다 댄 다음에 자료가 나올 때까지 보름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배를 잡아두고 있을까요? 하루가 돈인데요. 나가야 됩니다. 네. 나가야 돼요. 그렇죠? 보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1000만 톤이라고 하죠. 1000만 톤 될 겁니다. 16,000척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석촌호수보다 더 많은 물이 벌써 뿌려진 겁니다. 우리 항만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해류가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온다고 발 뻗고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피스도 그런 차원에서도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정부는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해류가 문제가 아니고 평형수가 문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죠. 어류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5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침적물이나 뭐 뒤집어 쓰지 않겠습니까? 또는 흡입을 할 수도 있고요. 들이마시겠죠. 그대로 마구 다닙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천만 마리가 될 수도 있죠. 수백만 마리. 마구 다닙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혀요. 우리나라 검사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벌써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만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 올 그리고 미래 세대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 세대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 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버리면 안 돼. 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땅이 없니 돈이 없니 너희 땅 안에서 억류해야 돼. 이걸 하는 거죠. 평형수는 상선이 컨테이너선이 운행하는 한은 평행수 넣었다 뺐다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요. 일본 후쿠시마 17개 현에서 오잖아요. 그럼 어딘가 애매한 공해상 아마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이 될 수도 대한해협 뭐 이런 데서 한일해협이요. 살짝 버리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을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배가 뒤집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고는 하지만 그리고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걸 승선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거기 확인이 돼 있으니까 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올 겁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하면 그 배는 보지도 않아요. 바꿨으니까.